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여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일본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을 먼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인들의 언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침략 근성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미군이 일본 군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일본말이 미군들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천황폐하 만세, 일억 옥쇄, 본토 사수, 국민 특공. 일본군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도 전세가 불리해지면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미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일본군들은 한결같이 포로 신세가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군들은 일본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의 뜻을 알고 나서는 수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 포로들을 신문하다 듣게 되는 그 말들의 뜻을 알게 된 미군들은 그 말들이 전부 한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1억 명의 모든 일본인들은 천황과 일본을 위해 옥처럼 깨끗하게 깨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본토는 지킨다. 모든 국민이 특공대가 되어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미군들은 일본군들이 쓰는 한자를 악마의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령군이 된 미군은 일본어를 개조시키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엔 1946년 연합군 총사령부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파견된 아메리카 교육사절단이 일본어를 개조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총장과 교수, 교육행정관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우선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것과 한자 학습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대신 영어나 수학 과목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아메리카 교육사절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4,000자 이상 쓰이던 한자의 수를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쓰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그 지시를 받아들여 1946년 11월 1850자의 당용 한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연합군 총사령부는 본격적으로 한자와 카나를 없애는 작업에 손을 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때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이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은 문화인류학자 존 펠첼이었습니다. 1914년생인 펠첼은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4살 때부터 조선에서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부 산하의 민간정보교육국 소속 여론사회조사과장인 펠첼은 일본 문무성에 한자 사용 여부 결정을 담보로 하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다수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문자 인식률을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인식률이 좋지 않으면 미군은 곧 일본어에서 한자를 없애고 일본 문자 카나 대신 로마자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자 인식률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통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어 가운데 한자는 미군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한자에 대한 인상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 한자를 없애려는 계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아예 없앤 뒤에는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표기하게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합군 총사령부가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문무성의 교육연구소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17,000명의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일본인의 읽고 쓰기 능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자의 인식률이 낮으면 그것을 핑계로 한자를 없애고 그와 함께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택하려는 계획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받아든 연합군 총사령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자 때문에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평균 78점의 높은 점수에 연합군 총사령부 담당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또 글자를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까막눈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쿄 제국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조교수를 지낸 뒤 연합군 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부에서 전문기술관으로 펠체를 돕고 있던 일본인 시바타 다케시는 펠체에게 불려갔습니다. 시바타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펠체는 평소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를 주장했던 시바타 다케시를 신뢰하여 그에게 조사 작업의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펠체는 조사 대상자 선정과 채점 그리고 결과 종합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지 않았는지 시바타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시바타는 오히려 펠체에게 대들기까지 하면서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부가 한자를 완전히 없애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계획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동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공산주의가 확대되고 있어 미군은 그 이전과 다르게 일본 개조 작업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의 일본 문자 개조 움직임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또 한반도 때문에 자기들의 글자를 죽이지 않는 행운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981년에는 1850자이던 당용 한자에 95자를 더해 1945자의 상용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상용 한자의 수가 1950자나 2000자가 아닌 왜 1945자인가 하는 의문에 일본의 한자를 없애려고 한 미군에게 전쟁에서 진 해가 1945년인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끈적거리는 습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일본인들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또 2010년에는 상용 한자의 수를 196자 더 늘려 지금은 모두 2136자의 상용 한자가 일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2136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일본인들은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일본인들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미의식마저 없애려고 한자와 카나를 손대려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더 강한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우익의 모습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왜 한자에 집착하는지 화면을 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외치기 좋아했던 말을 한자와 카나 그리고 로마자로 써보면 왜 한자가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카나까지는 몰라도 로마자로 같은 말을 표기하면 도무지 일본 정신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